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용벌리 정상관 시사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법정 나이가 이제 법이 심사 소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만 나이로 일원화된다는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앞자리가 바뀐다. 크크. 아마 60대에서 50대로 바뀌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분은 또 환갑잔치 다시 해야겠네요. 예. 두 분은 만 나이로 하면 혹시 앞자리 바뀌고 그러는 분 있어요? 저는 이미 통일돼서요. 예. 네, 안 올해 바뀌어요?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앞자리가. 이제 불어됐죠, 이제. 네. 배 수장님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까? 네. 예. 50대 초반이시고 네. 예. 아직 젊어요. 예.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정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계파 정치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급기야 관저에 갔다 와야 낙점이 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대통령의 관저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관저는 있잖아요. 자기 집은 그죠? 네. 월세 아니면 전세 뭐 자가 다 그럼요. 있는 건데 네. 옛날에는 술 먹다가 관저로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화 사라졌죠. 그런 건 없죠 이제. 큰일 나죠. 예. 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다. 예, 정상 기자. 네.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그러죠? 네,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대준 씨의 사망 원인을 자진월북으로 판단하고 이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인데요.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이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했고 구조하려 한다 이런 취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고는 2020년 9월 22일 그러니까 고인이 피살된 당일이었고요. 네. 오후 6시 30분쯤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에게 최초로 상신한 서면 보고라고 하고요. 이대준 씨가 이제 피살 소각됐음을 이제 남쪽에서 이제 인지하기 전에 작성이 됐다라고 이 서훈 전 실장 측이 전했습니다. 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이 피살 소각 정황을 인지한 것이 같은 날 오후 10시쯤이었는데요. 해당 문건 안에는 이 북한 수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으며 이 북한 측 어부 또는 군인이 이 살아있으면 건져라라는 취지의 대화가 이 첩보로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훈 전 실장 측은 이 당시 북한 측에서 이대준 씨를 구조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문서가 누구에게 보고된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당시 이제 정황이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숨기지 않은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 이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련 결정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통치 행위에 따른 결정이었을 테고 숨기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뭐 문서 내용이 뭐 가감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대통령의 보고가 된 그런 문서였다. 자, 근데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서훈 전 원장이 이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자료가 제출이 되고 나서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 민간인인 서훈 전 실장이 왜 이런 문건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가 이 검찰 측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검찰에서는 이 문서가 제출이 되자 이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문건을 서훈 실장이 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위법성 있는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원본이야 선을 뭐 그었습니다. 컴퓨터나 자료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때 복사된 걸 한 장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사건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설정해놓고 전 정권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칼날이 그리 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을 보면은 조사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됩니다. 어떤 칼럼에 보면은 지원의 진술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바로메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왜요? 그러면 제가 가서 무슨 진술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당하죠? 지시 받은 적 없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MBC 시선 집중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인데 네. 배 수장님, 예. 그렇죠. 뭐 발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넣고 누군가 가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수사받은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칼끝을 겨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서 어떤 발언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도 없다. 그래서 가서 검찰에 가서 뭐 할 이야기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시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지시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삭제하고 국정원에 돌아가서 그런 것도 없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고요. 예. 자, 서훈 전 원장이 이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네, 이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어쨌든 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뭐 그랬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까지 결국 갈까요? 저는 이 사건만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착점이다. 저는 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검찰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 외에도 북송 어민도 있죠. 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된 건도 있죠.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원전 자료 삭제 관련된 폐기 관련된 건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고 정말 될지 어떨지 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검찰의 관련 수사의 끝은 언제가 될지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윤 대통령의 이 관저의 여러 인사를 초대해서 회동하거나 만찬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 관저 정치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저 정치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은 함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협치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부터 초청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인사부터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저 정치를 해도 상관없는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은 말이 관저지 몇 명 불러다 만나는데 이제 6개월 지난 대통령한테 반대 토론할까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배 수장님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재명 대 한동훈입니다. 자, 이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찰 수사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범진보 진영에서는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있을 텐데 홍준표 시장도 있는데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몇 퍼센트 나왔어요? 예, 이 조원 CNI가 스테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7%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19.1%고요. 오세훈 시장 9.8, 홍준표 시장 8.2, 이낙연 전 대표 6.9%, 안철수 3.9, 김동연 3.3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범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습니다. 네.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는 37.3%, 예, 한동훈 법무장관은 18.6 나왔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8%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기존 정치인들을 이제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높기도 하고 최근에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이 차기 대선 후보, 차기 정치 지도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 원톱,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원톱,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원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 뭐요? 원톱. 톱. 네. 톱10 할 때 톱. 티업이에요. 네. 자, 안 그래도 계속 당대표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 기자? 네, 최근 정치 뉴스가 뭐 거의 이 뉴스로 장식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여권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해서 뭐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른바 이제 MZ 세대 수도권 어필론이 나온 이후에 이 당대표 출마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뭐 그만큼 정치적 체급이 올라갔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이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는 이유는 수도권을 얘기했는데 이 한동훈 장관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MZ 세대의 인기 있다 뭐 이건 아직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이냐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냐 누가 더 맞냐 그 카테고리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어요. 자,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장관도 선을 그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른바 이 차출설이 오히려 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은 중요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여기에다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8%가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상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 그 과연 언제쯤 선언을 하고 과연 어떤 방식이 될 건가가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일단 그 당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과연 이 어떤 결과가 또 어느 정도의 이 성적으로 존재감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이제 차기 전당대회 조사를 해보면 전체 응답자에서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만큼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전당대회 룰 속에서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당대 국힘 룰이라는 게 이 당원들 표심이 더 중요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당 7, 민 3인데 네. 당 9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 룰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불리한 룰이 되겠네요. 더 불리해집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룰을 뭐 다시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배수장도 했습니다만. 네, 뭐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SNS에 글을 써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MZ 세대에 소구력이 있고 이제 수도권에서 지지층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계층의 지지를 위해 다른 지역과 계층을 도외시하는 듯한 발언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떠난 후 그 정치적 고향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친윤 모임이 출범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국민 공감이라는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들어 출범을 시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7명인데 네. 이 중에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거의 의원총회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불리는 뭐 권성동 의원, 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또 윤핵관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관저 정치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은 일단 관저에 초대받지는 못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나갈 의사가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도 관저에 좀 불러주면 좋을 텐데 약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저 정치를 살짝 비꼰 그런 네.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관저에 갔다 와야 낙점된다는데 난 아직 못 갔다. 네. 그거를 배 수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가고 싶답니까? 약간 비꼬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관저 정치 이 관저에 오찬이든 만찬이든 초대받은 사람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2번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저가 있기 전까지는 따봉 정치였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관저 정치다 이런 네. 얘기가 배 수장님은 뭐 초대장 같은 거 아직 못 받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남동에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요? 한남동이 어디죠? 여보세요.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윤 대통령 관저에 여러 인사 초대해서 회동하거나 만찬하는 건데요. 이 관저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받고 있습니다. 관저 정치보다 관민 정치를 해라. 관저보다 관민 정치를 해라. 정책을 관저에서 정하면 관저가 국회가 되네요. 예. 나 좀 불러주시오. 국정 운영 팁 드릴게요. 예. 자, 두 분도 만약에 뭐 배 수장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두 분도 이 관저를 만약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러면 국정 운영 팁을 좀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국정 운영 팁이요. 네. 네. 제 인생 운영도 지금 어려운데 지금. 배 수장님. 저는 일단 관저 크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소송전 시작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또 더 탐사에 10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그 민주당 김의겸 의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더 탐사 등을 상대로 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어떤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먼저 좀 통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형사 고소도 했다는데 이미 고발 사건은 또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고소고 이제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거든요. 네. 제3자가 이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대해서 이제 고발한 내용을 일단 고발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발자, 고발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해서 과연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형사 책임까지도 묻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의겸 의원 뭐래요? 뭐 김의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뭘 걸겠냐 이렇게 다그쳤는데 10억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더 탐사 측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지 말고 이 국무위원으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실 어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TBS 이 뉴스공장에 김어준 진행자의 뉴스공장에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김어준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요?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김종대 전 의원입니다. 네.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네. 이걸로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 성대모사까지 네. 진출하셨군요. 예. 성대모사 안 되는 분이 누구예요? 최일구죠. 제 성대모사만 안 됩니까? 노래로는 가능합니다. 인생 나오세요. 뭐니 예. 전세 아니면 월세. 자, 대통령실에서 뭐 법적 대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장경태 의원을 얼마 전에 또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그쪽 이제 환자를 만났을 때 뭐 연출된 영상을 사진을 찍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는 게 이제 뭐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다른 차원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본인이 직접 지금 이거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네. 역대 한동훈 장관이 자신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고소를 하기보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여차저차해서 그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이렇게 해명부터 좀 해보고 그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두 그게 분은?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김종대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예. 그날 사실 이렇게 봐라 일지가 이렇게 돼 있다 출입 일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일단 뭐 먼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주장을 계속한다면은 고소를 한다든가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정상 기자는 어떻게 봐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의혹 제기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갖춰진 채 제기되는 거는 별로 없으니까요. 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얘기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좀 이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 정치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 줄 평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관저의 용산 청사, 국회, 세종 청사, 국민의힘 당사 다 옮기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환호가 쏟아지네요. 연말이라 기부 차원에서 칭찬 좀 기부했대네요. 아, 네. 네.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공개할 거면 다 하든지 안 할 거면 조용히 하든지. 이 살아있네. 에? 살아있답니다.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쇼미더 뉴스.